새벽 4시,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푸른빛 활주로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공항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지만 곳곳에서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야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경자는 소음기 달린 전동 청소기를 밀며 넓은 게이트 사이를 천천히 누볐죠. 60대의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자씨. 보안 요원의 인사에 오경자는 쓸쓸한 미소만 건넸어요. 18해 전, 탈북 이후,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경력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으니까요. 그녀의 왼쪽 손목을 살펴보면 아직도 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들은 과거 북한에서 최고의 침술가로 활동했던 흔적이었죠. 오경자는 청소기를 잠시 멈추고 손목의 자국을 무심코 어루만졌어요. 아버지 오태식에게서 배운 침술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죠. 또 비행기가 연착됐나 봐요.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말했어요. 오경자는 고개를 들어 도착 안내판을 바라봤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1시간 늦게 도착한다는 안내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중남미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한하는 외교관들이 탑승한 비행기였습니다. 오경자는 시계를 확인하고 서둘러 청소를 마무리했어요. 외교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같은 시각 활주로의 비행기 한 대가 서서히 착륙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중남미 외교관 루이스 마르틴과 그의 일행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중요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장관님. 비서의 말에 루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 중에 복용한 약이 신경 쓰였지만 그는 표정 관리를 했죠. 이번 회의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오경자가 마지막 구역을 청소하고 있을 때 비즈니스 통로로 루이스 일행이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경자는 그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청소기를 한쪽으로 밀어두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외교관들을 향했죠. 특히 루이스의 얼굴색이 창백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아챈 오경자는 피곤함 이상의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걷던 통역사가 루이스에게 물었어요. 루이스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오경자의 눈에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게 보였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이었죠. 그녀는 청소기를 끄고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어요.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루이스 마르틴은 수화물 벨트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목을 조이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비행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은 점점 심해졌죠. 장관님, 괜찮으십니까? 경호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루이스의 입에서는 대답 대신 짧은 신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마침내 무릎이 힘을 잃고 바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비서와 경호원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루이스는 공항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은 혼란에 빠졌죠.
사람들이 놀라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 요청합니다. 보안 요원의 무전 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경자는 청소 카트를 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녀는 카트를 그대로 두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죠. 멀리서도 루이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 응급팀이 도착하는 데는 불과 3분이 걸렸어요. 의료진들은 재빨리 루이스에게 접근하여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이동식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깜빡였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대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약물 복용 이력이 있습니까? 의료팀장이 루이스의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 중 수면제와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간혹 불안 증세로 약을 복용하시는데 약물 과다 투약 가능성이 있겠군요. 의료팀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경자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그녀의 눈은 루이스의 손목과 얼굴색, 그리고 호흡 패턴을 번갈아 살폈죠. 북한에서 최고의 침술 의사였던 그녀의 직감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성 쇼크, 그리고 약물 부작용이야. 오경자는 루이스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어요. 그의 맥박은 불규칙했지만 오경자가 보기에는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약물과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런 상태를 수십 번 치료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응급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루이스의 호흡은 더욱 얕아졌고 의식은 점점 흐려지는 듯 했어요. 주변의 외교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국제적 외교관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경자는 주머니 속 작은 침통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침통의 나무 표면을 어루만지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결단이 서려고 했죠. 18해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 그리고 눈앞에 생명이 위험한 사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경자의 조용한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청소복 차림 그대로 루이스에게 다가갔지만 즉시 2명의 경호원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물러나세요.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경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심장성 쇼크와 약물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진단에 응급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당신은 의료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청소부입니다만. 오경자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무면허 의료 행위는 불법입니다. 물러나 주세요. 공항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루이스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고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려댔죠. 응급팀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읽혔습니다. 제발. 루이스의 통역관이 눈물을 글썽이며 오경자를 바라봤어요. 장관님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오경자는 망설임 없이 응급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분은 지금 심박이 불규칙해지고 있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심장을 압박하고 있어요. 제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분만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응급팀장은 모니터를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딜레마가 서려 있었죠. 한편으로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급팀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이분 상태가 위급하니 제한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만 드릴게요. 최대 2분입니다. 오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빛났어요. 18해 동안 숨겨온 그녀의 기술을 드러낼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죠.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오경자의 목소리가 이제는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물러나는 동안 오경자는 청소복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한 침 자국이 여럿 보였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침통을 꺼냈습니다. 침통은 오래되었지만 정교한 손길로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공항 청소부가 갑자기 의사로 변신한 듯한 모습에 모두가 의아해했죠. 경호원 중 한 명이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주시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루이스의 비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경자는 대답 대신 루이스의 맥을 짚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운 감각으로 불규칙한 맥박을 정확히 읽어냈죠.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전문가의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오경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말은 그녀가 18해 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던 고백이었죠. 최고의 침수리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제가 아니면 도울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응급팀장은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하세요. 오경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3개의 침이 준비되었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항상 가르쳤던 의술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오경자의 손끝에서 빛나는 3개의 침이 공항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한 표정으로 침을 바라봤습니다. 18해 만에 다시 손에 쥔 침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죠.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오경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그녀는 루이스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의 뇌관열을 정확히 찾아 첫 번째 침을 놓았어요. 침이 살을 파고드는 순간 루이스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죠. 호흡이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응급대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경자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침을 준비하며 루이스의 가슴 중앙 명치 부근의 단중혈을 찾았죠. 이 혈은 심장과 가까워 매우 위험할 수 있었지만 오경자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어요. 두 번째 침이 꽂히자 루이스의 호흡이 눈에 띄게 깊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의료팀원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오경자는 루이스의 팔꿈치 안쪽 곡지혈을 찾았습니다. 이 3개의 혈자리는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오태식이 가르쳐준 심장 회복의 삼각형이었죠. 오경자는 3번째 침을 놓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장 리듬이 안정되고 있어요. 응급팀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위급했던 루이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으니까요. 모니터의 경고음이 멈추고 안정적인 심장 박동 소리만 남았습니다. 루이스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는 듯 했죠.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루이스가 겨우 중얼거렸어요. 오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루이스의 체내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서서히 막혔던 기운이 풀리고 있었죠. 놀랍습니다. 응급팀장이 오경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오경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기쁨, 안도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어떤 결과가 따를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공항 직원 중 한 명이 몰래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청소부가 외교관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장면을. 이 영상은 곧 온라인에 퍼질 운명이었습니다. 루이스의 상태는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그는 이제 눈을 완전히 뜨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죠. 그의 시선이 오경자에게 머물렀을 때 그의 눈에는 감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군요. 루이스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오경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루이스의 일행과 공항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형 외교 사고로 번질 뻔한 상황이 기적적으로 해결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오경자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숨겨온 정체가 드러난 이상 많은 질문과 설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경자 씨, 잠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공항 보안 책임자가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오경자는 침통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결의가 함께 깃들어 있었죠. 모든 것이 달라질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공항 의료센터 안의 작은 사무실은 차가운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어요. 오경자는 단단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죠. 그녀 앞에는 공항 의료 책임자와 보안팀장, 그리고 외교 사절단의 수행원이 앉아 있었어요. 오경자 씨, 우선 루이스 장관님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료 책임자가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경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늘 예상했었죠. 18해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보안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경자는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어요. 보안팀장은 그것을 스캐너에 대고 정보를 확인했죠. 이 정보에 따르면 오경자 씨는 18년 전 탈북자로 한국에 입국하셨군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직업란에는 청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보여주신 의술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외교 사절단의 수행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당신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오경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가방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함흥의학대학 졸업장 사본이었죠. 저는 북한에서 함흥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침수리로 활동했습니다. 오경자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아버지 오태식은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침술가였죠. 의료 책임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태식. 혹시 치매 마술사라 불리던 그 오태식 선생님인가요? 오경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불렸죠. 어떻게 아시는지. 의학계에서는 국경을 넘어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의료 책임자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어요. 50년대에 중국에서 열린 동양의학 심포지엄에서 그분의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에 실종되셨다고 알고 있는데 오경자의 눈에 순간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때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셨어요.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보안팀장은 자료를 넘기며 다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경자 씨는 왜 한국에 와서 의사로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당신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청소부로 일한다는 건. 오경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북한 의사 면허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 신분이 드러나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험할 수 있었죠. 외교 수행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경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지금 청소부로 생계를 잇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본분은 잊지 않았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단순하지만 진실된 답변에 방 안의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의료 책임자는 존경의 눈빛으로 오경자를 바라봤죠. 당신의 행동에 감사드립니다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루이스 장관님이 다시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히 오경자 씨를 찾고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오경자에게 집중됐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여러 감정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두려움, 걱정, 그리고 책임감. 어서요. 의료 책임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분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오경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이번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공항 의료센터는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오경자가 도착했을 때 루이스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불규칙한 리듬을 보이며 간헐적으로 경고음을 울렸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경자가 의료진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주치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장관님이 비행기에서 복용한 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약물과 다른 약들의 상호작용 때문인 것 같아요. 오경자는 루이스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어요.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했으며 피부는 차갑고 젖어 있었죠. 그녀의 경험으로 볼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경자가 의료진을 향해 말했어요.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치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약물 반응은 처음 봅니다. 표준 프로토콜이 효과가 없어요. 의료센터 밖에서는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뉴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공항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외교적 결례, 정상회의 파행 우려 같은 속보가 번갈아 나타났죠. 회의 시작까지 불과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만약 장관님이 참석하지 못하면 외교적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항 의료 책임자가 오경자에게 다가왔어요. 오경자 씨,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까처럼 침술로 응급처치가 가능할까요? 오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죠. 처음 시술은 순간적인 판단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선택의 문제였어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알면서도 다시 나선다는 것은 큰 위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오경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약물 반응이 심각해 보이고 첫 번째보다 더 위험한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이 순간 오경자는 자신이 루이스의 유일한 희망임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저는 구속될지 모릅니다.
오경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의료 책임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위험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장관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경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의사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가르침. 특별한 도구와 약재가 필요합니다. 오경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정식 동의서가 필요해요. 제가 실패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요. 의료 책임자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의료센터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루이스의 가족들이 화상통화로 연결되었고 화면 속에는 울고 있는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루이스의 13살 딸이었죠. 아빠가 괜찮아질 거죠?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제발 아빠를 살려주세요. 오경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 고통을 또 다른 아이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오경자의 목소리에 이제 확신이 담겼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지만 오경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공항 관제동의 회의실이 임시 처치실로 급하게 변모했어요. 의료진들은 필요한 장비를 배치하느라 분주했고 테이블 위에는 흰 천이 깔렸습니다. 오경자는 자신의 침통과 함께 공항 약국에서 긴급히 구한 약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움직임은 차분했죠. 특례 시술 동의서입니다. 응급대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외교부와 공항의료센터의 공동 책임하에 비상의료 조치를 승인합니다. 오경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니까요. 준비됐습니다. 오경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의료진이 루이스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어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심전도는 위험한 부정맥을 보여주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오경자는 루이스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무려 18해 만에 다시 하는 본격적인 치료였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오태식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의술은 허가증보다 생명이 먼저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의술의 본뜻이다. 오경자는 눈을 떴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청소부가 아닌 최고의 침수리였죠. 산소 공급을 유지해 주세요. 오경자가 의료진에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세요. 그녀는 침통에서 특별한 침들을 꺼냈습니다. 일반 침보다 조금 더 길고 굵은 침이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침이었죠. 이 시술은 심장 기능을 직접 자극하는 고난도 기법입니다. 오경자가 의료진에게 설명했어요. 저와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녀는 먼저 루이스의 가슴 주변에 6개의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각 침은 심장의 기능과 관련된 경혈점을 정확히 자극했어요. 오경자의 손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그녀의 눈은 철저히 집중되어 있었죠. 약물 반응을 중화시키는 약재를 준비해 주세요. 오경자가 지시했어요. 간호사가 오경자가 요청한 한약재 혼합물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루이스의 혀 밑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 약재는 독성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공항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아직 불안정합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오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녀는 가장 굵은 침을 꺼내 루이스의 가슴 중앙 심장과 가장 가까운 경혈점에 조준했어요. 이 침술은 매우 위험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오경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녀는 침을 정확히 놓은 후 양손으로 루이스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침술과 현대 심폐소생술을 결합한 오태식만의 특별한 기법이었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경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순간 모니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오경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을 압박했죠. 그리고 갑자기 규칙적인 비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안정적인 심장 파형이 나타났어요. 심장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루이스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성공했습니다. 응급대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기자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달아 셔터를 눌렀어요. 오경자는 침통을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18해 만에 아버지의 의술로 사람을 구했다는 감격이 그녀를 덮쳤죠. 정말 놀랍습니다. 의료 책임자가 오경자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술의 본뜻입니다. 이틀 후 인천국제공항은 평소와 같은 분주함을 되찾았어요. 출국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랐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적의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화제였어요. 오경자는 평소와 같이 청소복을 입고 출국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겉보기에 변함없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호기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오경자 씨. 익숙한 목소리의 오경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공항 의료 책임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료 책임자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루이스 장관님이 무사히 회의에 참석하셨고 중요한 협약도 체결되었죠.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오경자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하셨고요. 겸손하시네요. 의료 책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신의 사례를 특별히 검토했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오경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8해 동안 숨어 지내던 자신이 이제 공로상을 받는다니 꿈만 같았죠. 그리고 의료 책임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북한 의료인들을 위한 특별 면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검증 과정을 거친다면 정식 한의사 자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죠.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오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의료 책임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의료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경자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오태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순간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공항 스피커에서 출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오경자는 문득 출국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루이스 마르틴이었어요. 그는 회의를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루이스는 오경자를 발견하자 천천히 걸어와 유리벽 앞에 섰어요. 그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오경자를 바라봤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오경자도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언어가 필요 없었죠. 생명을 구한 사람과 구해진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루이스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오경자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묘한 성취감이 차올랐죠.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의료 책임자가 물었어요. 오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8해 동안 숨겨온 자신의 재능을 다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두렵고도 설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낼 때였죠. 아버지의 의술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오경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북한의 전통 침수를 여기 한국에서 펼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의료 책임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오경자는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웠어요.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죠.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귀한 약초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경자는 공항 휴게 공간의 화분 앞에 멈춰 섰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씨앗 몇 개를 화분 흙에 심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초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서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쳐들었어요. 오경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죠.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블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블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